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느린 말투가 밤에 녹음을 하면 더 느려지고 목소리도 막 잦아들고 그랬던데 보니까 아까 낮에 참다가 녹음을 했다가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녹음을 해서 다 지웠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맞닥뜨리면 화가 나기 전에 먼저 좀 너무 슬프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사태를 놓고는 정말 화가 납니다. 방송을 유튜브에서 저는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되지만요. 이유가 뭐가 됐든요. 실제로는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그 자격을 부여했든 아니면 어떤 의무 같은 걸 느끼든 뭔가 오피니언 리더라는 그런 지위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됐든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였든요. 그러면 지금 이 윤지호 씨를 둘러싸고 기부금,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내셨다는 그분들은 그냥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니시니까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맨날 저들의 물타기, 사태 흐리기, 호도하기 이런 거에 왜 맨날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지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겠는 건 이 대목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양축을 갖고 전면적으로 양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토착 외구 세력, 기존에 있었던 세력과 그 다음에 IMF 이후에 들어온 그 진보를 자칭하는 미국 글로벌 엘리트 세력의 앞잡이 삼성 홍석현을 통해서 이 양축이요. 그들이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음모들 앞에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필리핀 대비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 오피니언 리더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상태에서 휘둘리고 저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쭈루루 토끼몰이를 하면 글로 삐리리 가가지고 저들이 바라는 대로 떠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없어지질 않는가, 이런 거에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제넘게 화를 내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지금 이 방학선에서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밤의 대통령이라는 방가 집구석이 전면에 나서는 이 방학선에서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윤지호 씨에 대한 이 사태와 그걸 둘러싸고 우리 털보 총수님 그리고 이상우 기자님 사회적인 분노 그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고소를 140번이나 당하고 급기야는 병까지 얻으신 이상우 기자님을 바보 취급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키워준 멍청이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기억을 하나요? 사건이 윤지호 씨가 왜 등장했습니까? 국민들이 조선일보 방가 재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이죠. 지금 누가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를 얘기하나요? 윤지호. 윤지호 사태를 키우는 게 어디죠? 스브스 태영이죠.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갖고 심지어 무슨 뭐 어떤 유튜버는 댓글단 분과 주고받는 대화에서 학력 위조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윤지호 씨가 이상한 그 인가가 분명히 났었지만 그러나 이상한 그것도 아마 캐나다에서 뭐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학교였던 것 같은데 거길 다닌 게 맞죠. 근데 거기에서 4년 과정을 1년에 마쳤다. 자격증 줬잖아요. 수료증.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졸 자격증 취득해서 대학도 다녔잖아요. 뭐 무슨 대학을 자기가 다닌 대학 이름을 속였습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자격을 취득한 그 학교 이름을 속였나요? 어떤 방향에서 학력 위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또 이제 유재일 씨도 그러니까 윤지호 씨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요. 핵심은 그거였죠. 윤지호는 목격자일 뿐이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자연 씨와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당사자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요. 젊은 여자애들을 키우는 후원회, 연예인으로 키워주는 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상호 기자님이 아마 윤지호 씨는 우리 털보 총수님하고 먼저 연락을 하고 이상호 기자님은 나중에 연락이 됐던 것 같던데요. 이상호 기자님은 윤지호 씨를 왜 반가워했습니까? 그때 당시 장자연 사건을 둘러싸고 조선일보 집구석이 관계되어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물타기를 하고 국정에서의 그러니까 범죄들을 감추고 이러기 위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 이명박의 청와대와 이명박의 국정원이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그것을 10년 동안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이미숙, 장자연을 이용했나요? 활용했나요? 그리고 국정원 청와대와 선이 닿게 만들었던 그 가족들 때문에 선이 닿게 만들었던 송선미라는 연예인. 그 연예인의 남편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그 사무실이 뭐 국정원인지 청와대하고 관계 있는 그 형부인가 그 사람 사무실이었다면서요. 거기에서 자기 혼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혼자서 왕따 당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것 더하기 이상호 기자가 조선일보의 불법적인 그 무덤 국가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그 법 위에 군림하는 이것까지 폭로하고 파헤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취재했던 것들을 크로스 체크 해줄 수 있는 목격자가 나타났던 거였죠. 털보 총수가 윤지호 씨를 대하는 것과 이상호 기자님이 윤지호 씨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털보 총수님은 윤지호 씨한테 이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캐나다로 돌아가면 평범한 삶을 살게 될 텐데 행복하기 바란다. 평범한 삶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요. 이상호 기자님 정말 꼴통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어떤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딱 그것만 바라보죠. 그것만 바라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일 때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같이 삼성 엑스파일을 덮었었다. 덮었으니까 덮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때 한다고 유재일 씨는 많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했었다고 얘기하던데요. 덮은 거 덮었다고 얘기하는 게 기자가 할 일이지, 그 얘기를 꺼내서 대통령 선거에 이길 거냐 질 거냐까지 생각을 하면 그게 무슨 기자예요. 정치인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뼈 속에 피 한 방울, 골수 세포 하나까지 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성격 꼴통입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알려져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병을 얻었고 몰리고 있고, 그런데 흠결이 있는 공익 제보자의 흠결을 검증하지 않고 키워줬다라는 욕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 태영이 휘두르고 있는 스브스, 그 뭐죠? 궁금한 이야기 Y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도 나오더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CBS가 진보 언론인가요, 여러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진짜 기독교 방송입니까? 거기서 들이밀었던 그 윤지호 씨의 뭐 증언인 진술이라고 된 그게 가짜였다면서요. 그게 가짜였던 게 흠결이 있는 공익 제보자 윤지호 씨의 책임인가요? 그게 가짜였던 거를 이 프로그램 제작자는 몰랐습니까? 이 프로그램 유명 앵커인 김현정,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갔던 건가요? 아마 3월에 있었을 텐데요. 방송을 했을 텐데요. 의도가 뭘까요? 숨은 의도는 없을까요? 그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것이 정말 몰랐다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갈 건가요? 저는 이 사람 프로그램이 무슨 주요 정치인들 인터뷰 나오고 이런 거 기사로 풀어놓은 거는 봤었지만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고 난 직후에 임종석과 이낙연과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을 하면서 나라가 무슨 꼴이 됐었는지 다 잊어버리실 겁니까, 정말로? 다 덮고 지나갈 건가요? 그때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이 정황상 문재인이고 드루킹을 김경수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문재인도 알고 있었고, 이딴 식으로 유시민과 이해찬을 싹 빼고 갖다 붙이면서 청와대를 해킹하고 별별 거지 같은 일들이 다 벌어지면서 이재명 주기가 동시에 벌어질 때 이 사람의 입장이 어땠었는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십니까? 무슨 여기 공익 고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공익 제보인가요? 공익 제보가 됐든 공익 고발이 됐든 내부 고발이 됐든 이런 거 하려면 천사표 순결한 인간이어야 합니까? 30가지 얘기를 했을 때 거짓말이 3가지가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를 말해도 그건 무시당하고 배격당해도 되는 건가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어떤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는 입장이 전혀 아닌 방송에서는 진실만을 보도한다 이러면서 YG 사태하고 관계된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한 그 젊은 여성 탑하고 빅뱅 탑하고 어쨌다 저쨌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이 LA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제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익 제보가 아니고 같은 공범인데 포장하지 마라 이러면서 더 이상 그 마약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그 외국에서 LA에서 어떤 식의 생활을 했었는지 그거를 자기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제보받은 걸. 이렇게 방송을 하더군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와 여기 그 여자가 알고 있는 이름이 도대체 누가 나오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런 식으로 감싸고 덮습니다. 저들은 그런 식으로 감싸고 덮고 뭐 발라버리겠다 사생활을 다 까발겨서 그런 협박으로밖에 안 들렸었거든요. 제 귀에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고 똘똘 뭉치는데 명색이 진보라는 명색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명색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이 없습니까? 좀 미안한 표현인가요? 내가 미안해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지호 이 여성은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연예인이 되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전 국민 앞에 유명 인사로 연예인으로 노출돼도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즐기고 자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것이 행복한 성격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젊은 여성이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였다, 동석했었다 라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10번이 넘게 끌려다니면서 최면 수사까지 받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기피 인물이 됐을 테니까요. 기피 인물이 됐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재주가 많고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을 사적인 문제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얘기들도 섞어서 했죠. 점점 뒤로 갈수록이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 경우와 또 우리 손고모 경우에 그러하듯이 뻔한 스토리, 친인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친인척이 매우 그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마구마구 주워 섬기면서 완전 희대의 악녀, 무슨 생사기꾼, 미친년, 완전 인성이 바닥을 치는 이런 사람으로 몰아가죠. 이 사태가 시작된 계기가 뭐죠? 소설가 그분이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소설가가 예를 들어서 윤지호가 털보 청소 보고 바보라 그랬던가 등신이라 그랬던가 멍청하다 그랬던가 그런 얘기까지 캐나다에 있을 때 주고받았던 문자에서 그런 말까지 다 하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했던 그 모든 것을 진짜 100% 공감을 했는지 어쨌는지 다 그냥 쭈쭈쭈 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윤조 씨가 자기 책과 장자연 씨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장자연 씨 가족들한테 아직 허락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던가 그 전에 소설가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윤지호 씨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호 씨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해주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윤지호 씨가 그래서 혼자 유명해지고 혼자 뜨면서 이 소설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윤지호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과 다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럴 경우엔 고발인가요? 고소인가요? 그걸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소설가가 컨택해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까, 여러분?
이상호 기자는 답이 없는 성격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의문사 당한, 뭐 살해당했다고 보여지죠. 정황상 뭐 우연이든 의도적 계획을 갖고 있었든 어쨌든 그 가수 김광석의 형님과 그 패밀리 가족분들하고도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났었나 보죠. 해서 참 저렇게 얘기하면은 고소당할 텐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 사법부, 입법부, 뭐 검찰까지 다 짜고 돌아가면서 이런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을 쳐밟아 죽이는 그게 법으로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처벌 법규가 있습니까?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어딨냐고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요? 예?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도 그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이 형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흔드는 이거를 휘두르면서 그 해야 할 말들, 양심선언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전 사회를 옥죄는 이 일들을 대체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엮여서 지금 몸도 아픈데 그 정말 너무 무서워 보이는 그 사망한 가수의 그 배우자 한테 지금 명예훼손으로 패소까지 돼 있잖아요. 대체 우리나라에서 공익 제보를 하고 내부 고발을 하려면 무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예?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상한 짓을 해서 뭐 거짓말이나 뭐 이런 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김수영 시인이죠? 김수영 시 제목이죠?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진짜로 잡아 털어야 되는 정말 우리 국민과 정말 양심적인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과 애국적인 정치인 언론인들의 진짜로 압살하려고 하는 그 정말 악마들에 대해서는 똑바로 얘기를 안 하고 하다 말고 그리고 과장과 거짓말이 섞여 있는 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공익제보자라고 키워준다. 이러면서 지금 김어준 총수와 우리 털보 총수님과 이상호 기자님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그 한 유튜버는 무슨 학력 위조 이딴 표현까지 썼던 그 유튜버는 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사망과 관계된 그러니까 형부잖아요.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에 그리고 이제는 김용민 우리 용디도사님 프로에까지 많이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자기 이 방가 집안 이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그 분에 대해서까지 조심해야 된다. 와, 기가 막혀가지고. 윤지호 씨가 연예인이 되려고 했던 젊은 아가씨가 그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아무것도 못하고 묻혀가지고 살면서 본인이 했던 TV 아프리카 TV 거기서 누드를 찍었습니까? 예? 봤더니 뭐요? 그 자기 예쁜 가슴 자랑했다.
그게 뭐요? 그게 도대체 장자연 씨 관련해서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장자연 씨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더군요. 무슨 어디서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툭튀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네는 맨날 장자연하고 같이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그런 것들을 떠드냐. 이런 말을 크로스체크도 안 하고 태영건설의 스브스는 태영의 스브스가 마구마구 방송으로 내보내던데 그 친구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유했다면 장자연 씨가 그 지경까지 몰렸으면서 이미숙한테 당한 거, 자기 그 매우 이상한 소속사, 그 소속사 사장, 그 사람을 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죠. 어쨌든 자기가 당한 일들 그렇게 다 말을 했으면 지금까지 공익제보, 공익고발 한마디 안 하고 뭘 하고 10년이 넘도록 있다가 친구랍시고 나타나서 얼굴을 내밀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윤지호 씨를 공격을 하나요? 윤지호 씨가 그래서 잘했다, 100%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세간에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김에 못했던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한다. 그게 뭐요? 당신들은 그걸 가지고 흠집을 내고 이상한 사람을 진보가 더 이상 키워주지 말자, 이딴 소리를 떠드는 당신들은 그래서 얼마나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들이냐고요. 예?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 분간이 안 가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유재일 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모두 다 이해를 하고 한 번도 화난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윤지호 씨의 입을 빌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방학선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여론을 일으켜보고자 했던 이 분위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마구마구 키워주더군요. 경찰의 초동 수사의 부실한, 그리고 사건을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감싸고 돌아치는,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조작해버리고 억지를 쓰는 그 경찰의 관행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만큼 거의 미친 사람처럼 목숨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인이 누가 있습니까? 윤지호 씨가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 경호인까지 함께 있었고, 한 번은 아마 여경도 있었을 때 벌어진 일들이었을 텐데, 그렇게 신변의 위협과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라고 전혀 도저히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천정이 뜯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에 뭐가 미끌미끌한 게 묻어 있었다고 그랬나요? 그런 증언들, 그런 고발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윤지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변을 지키는 그 기계를 오작동해서 잘못된 거였다라고 경찰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로를 보장을 해주는 태영, 스브스, 토건, 적폐의 넘버1 대표주자, 거기 말을 듣고 그게 다 믿어지나요? 그 배후의 의도가 하나도 안 보입니까? 이렇게 토끼몰이하고 소몰이하고 쥐몰이 하듯이 이쪽 방향으로 달려라 니들 등신들아 이러면은 거기에 오르르르 하면서, 그러면서 윤지호 욕하고 이상호 잘못했다, 김어준 잘못했다, 이딴 소리 떠들어 제끼면서
이렇게 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엘리트들 앞잡이들한테 다 먹히고 뉴 라이트라는 그 엄청난 세력한테 다 잡아먹히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다 바보 등신이 되는 거고 무슨 상업적 음모론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욕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증거주의와 합리주의 이딴 거를 들이대면서 아가리를 닥치게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얼씨구 좋다 이러면서 아가리 닥치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웃고 그래서 지금 공익 제보를 하려면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뭐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뭐 사람들 앞에 이름 석자 알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얼마나 없어야 되는 건데요. 에? 그 기준을 좀 똑바로 얘기를 해 보시죠. 그러면들 사람이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얼마나 무슨 뭐 고결한 사람 따로 있고 추접스러운 사람 따로 있다고 이딴 식으로까지 지금 몰아갑니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몸이 아파갖고 이상호 기자님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났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자기 기재 같은 것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요. 이상호 기자가 140번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당신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나와가지고 종알종알 나발나발 떠들면서 무슨 흠결 있는 공익제보자를 더 이상 키워주지 마라 어쩌라 떠드는 당신들은 뭐를 했는데요? 뭐를 하고 살았는데요? 나 이 한낮 방송 이거 하면서도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이거 방송 올라가지도 않고 맨날 하나 올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고 이제는 이거 방송 올리는 데 쓰는 노트북에 해킹하려고 하는지 뭐 이상한 문구까지 막 뜨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뭐 부엉이 미네르바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한낱 이거 윤지호 씨가 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윤지호 씨가 겁난다고 얘기한 거지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까? 윤지호 씨가 거론하면서 다녔던 그들이 누구냐고요? 예? 밤의 대통령이라고요. 왜 밤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붙었냐고요. 박정희 때부터 도대체 권력층, 그 권력남들한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야료를 부리면서 돌아쳤던 그 세력들을 나는 나이나 50이 넘어서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윤지호 씨 아직도 무슨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30대 초반인가요?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겪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상호 기자나 김어준 총수가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개망신 당했다고 얘기를 할 일이냐고요, 이게. 그 이면에 대해서 보고 진짜 이런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적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공격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지금 휴가철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 톨보 총수님이 왜 휴가를 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로 해결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현재. 방학선 이 사건이 이 엄청난 우리나라 1% 기득권에 현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얽혀있는 아무래도 윤총경을 통해서 전해철 열받아서 열을 너무 내게 되는데요. 이게 왜 다 덮이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끔찍한 일인데 도대체 YG가 양현석 형제가 잽싸게 도망갈 만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리스트, 마약을 함께 했던 리스트를 알고 있는 그 젊은 여성한테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입을 벌리면 네가 LA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다 까발려버리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서까지 말을 막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그거에 몽땅 다 달겨들어서 힘을 기울이고 땀을 흘려도 안 될 게 90% 이상 안 될 게 뻔한 판에. 왜요? 사법부가 도와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민노총, 이 거지 발사계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최대한 조용하게 지나가야 할 그 조직의 위원장인지, 뭐 민노총 뭐죠? 위원장인가요? 구속까지 시켜버리는 사법부가 이것도 문재인이 시켰다고 할 겁니까? 무엇을 노리고 기득권들이 달겨들고 반격을 시작하고 있는지, 뭐 나경원하고 활인가요? 황교 아닌지, 걔네들이 병신짓 해서 그것만 보고 즐겁습니까? 그 물밑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안 보여서 지금 이상호 기자하고 김어준 총수들한테 감나라 배추나라 대추나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들 정신을 좀 차리고 살고, 정신 차릴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나경원, 뭐 황교안, 이현주 이딴 쓰레기들 욕이나 하고 살아요. 인기나 없고. 그건 틀린 말 아니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데 암만 터진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합니까? 에? 아무리 무슨 뭐 누구나 말할 뭐 권리는 있으니까. 예, 권리가 있어서 나도 열 좀 내보는 거예요. 참다가 와, 방송 시작하고 역대급으로 소리 지른 것 같은데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가 이거 그냥 올리겠습니다. 이 방송 들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헛소리하는 쪽들여. 진짜 한 번만 더 윤지호 씨 상황 갖고 이상호 기자님, 김어준 총수, 그리고 누가 됐든 한 번만 더 헛소리 하십시오. 한 번만 더.